안녕하세요. 두각의 정수경입니다. 오늘은요, 방학특강 1등급 단기특강이라고 이름 지어봤는데요. 이 특강 설명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제 소개는 이렇게 양력으로 대신 하고요. 오늘 목차부터 바로 가겠습니다. 발등에 불 떨어지기 전에 무엇이냐? 수능 영어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독해, 크게는 이 특강에서는요. reading과 vocabulary 이렇게 두 가지를 다루게 됩니다. 그래서 독해와 단어에 관한 이야기 좀 준비해봤고요. 이것을 통해서 2학기 서술형까지 어떻게 대비할 수 있을지 그런 방향으로 목차를 구성하였습니다. 자, 수능 영어는 아직 멀었을까요? 우리 1학년, 2학년 친구들이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고3들 데리고 수업을 하고 있는데요. 이 수능 영어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1, 2학년 때 내신을 다루다 보면 수능은 뒷전이 되죠. 게다가 절대평가인 영어는요. 더더욱 뒷전이 되고요. 고3 때 시작을 하게 됩니다. 이게 3학년 처음 3월 모의고사의 성적을 받아보면서 이게 아닌데 라는 생각이 들고 그때부터 다시 시작하게 되는데요. 그때는 사실은 굉장히 좀 안타까운 면들이 좀 있습니다. 조금만 더 일찍 시작해 줬으면 등급이 좀 올랐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많아요. 아직 멀었다고 생각하기엔 사실은 바로 앞에 있는 거라고 생각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비교해 보시라고 가지고 왔습니다. 길이가 어떻게 되냐면요. 이게 1학년, 2학년, 요게 3학년이고요. 이번 3월 모의고사인데요. 올해 3월 모의고사가 조금 그 1등급 비율이 굉장히 낮았던 시험이어서 좀 가지고 와 봤습니다. 보시면 여백의 미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게 보이시죠? 그래서 이 아이들이, 우리 친구들이 리딩을 할 때도 좀 어려워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좀 강조를 드리고 싶어요. 1, 2학년 때요. 3학년 돼서 발등에 이렇게 불이 떨어지기 전에 1등급은요. 고3 이전에 좀 결정을 해서 준비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 리딩은요, 이렇게 따라서 수능 기출로 리딩을 준비했습니다. 1학년, 2학년 그 텍스트로 하는 것이 아니고요. 요 3학년 텍스트로 조금 더 퀄리티 높은 지문들을 좀 다루게 됩니다. 이렇게 그 등급 퍼센티지인데요. 제가 이렇게 통계 자료를 좀 정리를 해서요. 저 빨간색으로 보이는 이 자료가 좀 어렵게 1등급 수가 좀 적었던 어려웠던 시험이고요. 우리 1학년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아래쪽에 어쨌든 기출로 텍스트를 좀 다루게 됩니다. 기출이 문장의 길이가 좀 더 길고요. 이 긴 호흡에 좀 더 적응을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1학년 특강에서도 3학년 텍스트를 다루게 됩니다. 리딩은요, 문장과 단어의 퍼즐이죠. 우리 친구들이 다 퍼즐 같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제 강의 노트 잠깐 보시겠습니다. 제 강의, 실제 강의했던 강의 노트인데요. 여기에 보이시면 이번 특강에서는 이렇게 리딩을 다루면서 글을 읽는 연습도 하지만 여기에 파란색 덩어리들 보이시나요? 이렇게 단어들을 좀 위주로 구성을 했습니다. 요런 단어 덩어리들을 4회차에 걸쳐서 좀 큰 덩어리들을 좀 많이 가지고 갔으면 하는 마음에서 사실은 1등급 단기 특강이라고 이름을 지었지만 1등급 단어 특강이라고 보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텍스트는 수능 기출로 하되 구문과 어법도 다룹니다. 단어만 하지는 않고요. 다만 단어 비중이 많이 큰 특강입니다. 구문과 어법은 어떻게 다루게 되나요? 구문이랑 어법은요, 이렇게 긴 문장, 이 텍스트 자체가 수능 기출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요, 3학년 정도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문장들을 따로따로 떼서 필요한 구문들이 있다면 그 구문들 해석하는 연습을 하게 됩니다. 어법 커리는 이렇게 준비를 했어요. 1, 2, 3, 4, 5, 6, 7, 8회차 커리인데요. 그 중에서 우리는 4회차, 이렇게 1, 2, 3, 4, 파티시플까지 이렇게 다루게 되는데요. 요 나머지 여기에서 다루지 않는 나머지 커리들은 나머지 특강에서 또 다루어집니다. 다만 제가 여기서 강조드리는 점은 언어라는 언어에 대한 이해라는 1회차 수업이 정말 중요합니다. 모든 어법은요. 여기서 시작해서 여기에서 끝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예요. 그러니 1회차 수업을 꼭 놓치지 않도록 좀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어법도 다루어 가게 되고요. 이런 기초적인 어법이 공공이 되어 있어야 리딩도 되는 거고요. 내신 대비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진짜 본론인데요. 이렇게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불확실성이 높은 시험이죠. 시험이라는 것은 내신이든 수능이든 굉장히 불확실성이 높죠. 그 중에서 유일하게 확실성이 높은 영역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맞습니다. 우리 마음에, 우리 친구들의 마음에, 우리 부모님들의 마음에 사실 모든 영어로 공부하는 이의 마음에 돌덩이처럼 가지고 있는 이것이 있죠. 이게 바로 단어라는 돌덩이인데요. 도대체 이 돌은 언제 어떻게 깨부셔야 하는지 계속 이제 학교에 가서 영어라는 과목을 접하면서 이 단어 때문에 계속 단어와의 싸움이 시작된다라고 보고 계시죠. 이 단어 돌덩이 다 깨부셔야죠. 어떻게 깨부시면 될까요? 이 단어라는 것은요, 단어 암기라고 하지 않고요. 저는 단어 학습이라고 합니다. 단어는 공부하는 것입니다. 이 단어도 공부해야지 다 습득할 수 있는 것이고요. 단, 제대로 정확하게 단어 공부를 하여야 합니다. 어떻게 하는 건가요? 제가 이 자리에서 모든 것을 다 설명드리기는 어렵고요. 우리 친구들이 수업에 와서 단어를 어떻게 공부하는지 그 방법만이라도 좀 알아간다면 앞으로 1학년, 2학년, 3학년 그리고 그 이후에도 평생 영어 공부를 하면서 단어 공부를 할 때에 큰 자산이 되리라 확신합니다. 단어 학습의 핵심은요. 발음과 예문입니다. 하지만 우리 친구들은 단어를요. 이 단어, 이 뜻, 이 단어, 이 뜻 이렇게 하고 있죠. 이 단어, 이 뜻, 이 단어, 이 뜻에 그런 방식이 효과적일 때가 있습니다. 많은 양의 단어를 한꺼번에 공부해야 할 때는 이 단어, 이 뜻, 이 단어, 이 뜻 이렇게 공부를 하게 돼요. 근데 그렇게 하는 경우에는 한 7회독 정도를 해야 머리에 기억이 날 겁니다. 쭉 리딩을 할 때도요. 리딩 등급이 안 오른다라고 하는 친구들, 리딩이 어렵다라고 하는 친구들은 사실은 단어 구멍이 많은 경우가 많죠. 이 단어는요. 이 단어가 뭔지 떠올리는데 몇 초? 그 5초. 그 5초의 시간 동안에 그 5초의 시간에 바로 인생이 결정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단어는요. 영어 공부에서 그리고 등급을 올리는 데에서 특히 몇 등급에서 1등급을 목표로 하는 친구들에게는 반드시 필요한 영역이고요. 당연히 내신에서의 서술형 대비를 할 때에도 여러분들 뭐 라이팅을 하든 영작을 하든 뭐 세미 영작을 하든 모든 것은 사실은 단어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단어 핵심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단어 공부의 핵심은 예문이죠. 그래서 이렇게 제가 작업 중에 있고요. 이 단어장을 좀 업그레이드해서 이 단어들을 좀 예문까지 좀 볼 수 있도록 하는데요. 이번 특강에서는 좀 양을 위주로 많이 준비를 했습니다. 양질의 단어들과 그리고 많은 양들의 단어들을 좀 리딩 그 텍스트에서 다루어질 수 있도록 따로 단어장을 다루기도 합니다. 지금 제가 따로 준비하고 있는 단어장이 있고요. 이 확실성이 높은 영역인 만큼 좀 확실하게 가져갈 수 있는 단어들을 좀 심어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단어 공부는 이렇게 합니다. 제가 단어를 해줄 때는요. 이렇게 단어군으로 하는데요. 요거 이게 칠판에 한가득 썼는데 선생님 너무 쓰기 힘듭니다. 라고 해서 우리 친구들이 요청한 자료예요. 프린트해서 나눠줬던 유일한 자료인데요. 이렇게 한 단어에서 시작해서요. 쭉쭉쭉 이렇게 시노님, 안토님으로 공부를 합니다. 이러면 너무 많지 않나요? 잘 안 외워지지 않나요? 아니요. 이렇게 개념군으로 공부를 해야 리딩을 할 때에 그 5초 차이를 극복해낼 수 있습니다. 어려운 단어가 나와도 어렵지 않게 해요. 그래서 기본적인 단어장은요. 제가 꼬꼬단이라고 이름 붙인 단어가 있어요. 이것은 발음 위주로 기본 단어로 구성한 3,600개 단어인데요. 여기에 플러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새로 업그레이드한 단어장까지 지금 작업 중에 있습니다. 고득점 전략의 지름길은요. 당연히 영작 이게 문제죠. 서술형. 이제 서술형 대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사실은 내가 가지고 있는 컨텐츠를요. 시노님으로 세 문장, 네 문장으로 늘려서 쓰면 사실 영작이 또 완전해지는 것이지요. 그러려고 사실 단어 공부를 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단어는요. 해두면 해둘수록 그리고 언젠가는 해야 해요. 이게 지금 1학년 때 하지 않으면 뭐 중학교 때 뭐 말로 할 것 없죠. 중학교 때 안 해놓은 친구들은 사실은 고등학교 이렇게 진학을 해서 고1 때 안 해놓으면 고2 때 해야 합니다. 언젠간 해야 해요. 고1, 2 때 안 하면요. 고3 때 해야 합니다. 안 한 친구들은 단어 계속 다지면서 가고 있어요. 제 수업의 구성은요. 워크북 나갑니다. 예문이 중요하다고 하고 강조했던 것만큼이나 이렇게 연습할 수 있도록 예문 속에서 단어를 연습할 수 있도록 워크북 나가고요. 리딩은요. 이렇게 해석 체크를 좀 해봅니다. 이것은 학생들마다 좀 개인차가 있어서요. 학생들의 수준을 보고 여러 가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제가 수업을 하면서 이제 받았던 여러 가지 피드백들인데요. 학교 현장 경험이 많다 보니까 학교에서 좀 정점을 찍고 나왔습니다. 그때 학교에서 있을 때
받았던 피드백들인데 사실은 학교와 학원은 조금 결이 달라서요. 학교에서는 제가 수업이 완성된 형태이고요. 이제 학원 쪽에서는 이렇게 특강 형태로 계속 수업을 진행해가고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냥 피드백은 그냥 구경만 좀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항상 뭔가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도움이 될지 연구를 하는 그 연구 결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글을 읽는 연습을 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 이게 학교 평가에서 제가 수업을 하면서 받은 그 평이었고요. 이제 학원에 출강을 하면서는 학부모님들께 피드백 문자를 드리고 소상하게 드리기도 하고요. 우리 학생들의 상태에 대해서 좀 분석해서 말씀드리기도 하는데요. 사실은 이제 자료 제작부터 뭐 수업 준비, 수업 연구까지 제가 혼자 하고 있기 때문에 요거는 매번 드리기는 좀 힘드나 어쨌든 우리 학생들이 파악이 되고 나면 꼭 이렇게 피드백 문자를 드립니다. 그리고요. 오늘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 수능 영어가 됐든 내신 서술형 대비가 됐든지 이 모든 것은요. 단어에서 출발하는 거고요. 그 단어가 되어 있으면 사실 만만대군을 얻은 그런 느낌일 겁니다. 단어 반드시 강조합니다. 이 단어를 어떻게 외울지 그리고 어떻게 공부할지 그리고 이 단어 공부를 어떤 식으로 접근해야 할지 이런 것들은 특강에서 좀 자세하게 만나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4회 특강밖에 되지 않아서 사실은 아주 많은 단어를 다룰 수는 없지만 최대한 많이 다뤄서요. 아주 풍성한 단어들을 4회 동안 잔뜩 얻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특강을 구성했습니다. 1등급 단기 특강은요. 22일 토요일에 개강을 합니다. 토요일 오전에 가장 에너지가 좀 좋을 시간이에요. 이 시간에 와서 단어라도 쭉쭉쭉 해가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사실은 이렇게 붙였지만 1등급 단어 특강이라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많은 단어들을 풍부하게 풍성하게 많이 다룰 수 있는 방학이 알찬 방학을 보낼 수 있는 그런 특강에서 좀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설명해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